시간에 이제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배웠죠. 명제는 안 배우고 집합에 대해서는 좀 배웠죠. 집합, 일단은 집합과 원소가 있었죠. 집합과 원소.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집합. 멋진 애구나. 멋진 애들의 집합. 이게 집합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정확한 거? 그쵸? 수학적으로 하면은 뭐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죠? 명확한 대상의 모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원소라는 걸 배웠죠? 원소가 뭐였죠? 원소가 뭐였더라? 이 집합 대상의 하나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상의 하나하나 각각을 다 원소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근데요,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법. 몇 가지가 있었죠?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그쵸? 첫 번째, 뭐였어요? 원소를 하나하나 다 표기를 하는 거. 뭐였어요? 기억 안 나나요? 네. 네, 그래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나 있었죠.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이제 예시로 보여주면은 집합 X는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원소를 포함한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있었죠.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 뭐 얘도 조금 집합을 다른 거를 쓰면은 Y라는 뭐 집합을 가진다고 하면은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X 바 X는 2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나왔어요. 자, X에는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거에는 뭐 2랑 3이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때 Z라는 집합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원소가 대충 보니까 원소로 들어가는 게 A 더하기 B라는 게 원소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죠. 거기에서는 A는 X의 원소이다, 그리고 B도 Y의 원소이다 까지 적어놓으면은 A 더하기 B에 대한 집합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나요? 이 내용 이해돼요? 네.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0, 1이 들어가겠고,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Y에 있는 2, 3 이게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얘네는 B로 들어가고 얘네는 A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요, 좀 보기 힘들 때는요, 내가 일일이 언제 다 계산해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표를 만드세요. 뭐 어떻게 나눌까? 일단 가로 세로를 나누죠. 자, 가로 쪽에는 x가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 y
그러니까 세로 쪽에는 y에 관한 거 2, 3 적어놓으면요.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는 원소는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개를 더하세요. 더하면 몇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가요? 몇이에요? 1, 1. 2 더하기 0은요? 2, 2.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은요? 3,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죠. 3 마이너스 1은 2, 2. 여기는 3, 4, 4. 그러면요, 겹치는 거 빼고 차례대로 나타내면은 얘는 둘은 겹치니까 그냥 대충 Z는 1, 2, 3, 4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네, 얘를 뭐 조건 제시법 그거로 나타낼 수도 있죠. 얘를 다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게 많죠. 4 이하의 자연수, 뭐 5 미만의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간단한 개념 설명이니까 조금 심한 점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왔던 집합의 표현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여기에 집합 이름 쓰고 여기 원소들을 썼었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뭐라 불렀어요? 벤다이어그램이요. 얘네 세 가지 방법은 다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빼먹었는데 집합에 원소가 포함된다는 기호는 이 기호를 쓰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집합이에요, 원소예요? 오른쪽에는? 집합, 네, 큰 쪽이 집합이에요. 벌려져 있는 쪽이 집합이에요. 작은 쪽은요? 원소, 원소.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A 안에 A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소를 표시한 걸까요? 집합을 표시한 걸까요? 얘는 중괄호가 갑자기 섞여 있잖아요. 원래라면은 그냥 소문자 A는 라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여기에는 괄호가 없고 여기는 괄호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A를 표현할 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중괄호 안에 원소를 쓰잖아요. 원소를 쓰는데 그 원소가 괄호가 쳐져 있는 원소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 원소가 그냥 A가 아니라 괄호 쳐져 있는 A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요, 만약에 A라는 게 원소 나열법으로 딱 쓰니까 갑자기 특이하게 A, 공집합, 뭐 B, C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요, 얘의 원소는요, 이렇게 한 뭉텅이 B, C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럼 얘를 표현을 하면요, 중괄호 A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는요, B를 A의 원소로 갖는다, 그 다음 C를 A의 원소로 갖는다 이런 말이 된다고요.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죠 여기는.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최대한 안 헷갈리게 연습을 좀 하셔야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여기는 지우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집합 원소 개수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죠.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찾기는 쉽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라는 원소의 뭐 얘는 A, B, C, D, E, C, D, E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일일이 말로 표현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수학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N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집합 표시한다고. A의 원소는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몇 개 있어요? 5개. 그쵸? 그래서 NA라고 하면은 5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근데요, 만약에 A가 셀 수가 없어요. 무한히 많아요. 그러면은 NA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유한, 그러니까 셀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요 유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이번엔 무한이면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면은 얘는 무한 집합이라고 나왔어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유한 집합 중에서 나는 셀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 지금 돈이 없네. 셀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0원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공집합도 포함이에요. 공집합 기억나나요? 네. 네,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러면요 공집합을 표현할 때는요, 만약에 A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A는 공집합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중괄호가 씌워져 있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네. 만약에 B라는 게 중괄호 쳐져 있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기호를 썼대요. 그러면은 B는 공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엄연히 원소가 하나 있는,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쓰는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이에요. 그럼 NB를 구하면 1이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NA를 구하면 몇이나 나와야 돼요? 0. 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기는. 얘네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11페이지까지 내용이고, 뒤에는 쭉 문제를 풀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쭉 지워버리고, 그 다음 이번에는 뭐 할 거예요? 딱 봤을 때 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쵸? 엊그제 배웠어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게 그래서 뭔데요? 부분집합. 딱 봐도 부분인 집합이다. 보이나요? 부분인 집합이다. 본인 자신도 포함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만약에 A가 A, B, C가 있어요. 원소가 A, B, C가 있어요. 얘 부분집합은 일일이 구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A, B, C 전체인 뭐 얘 부분집합 일일이 구해보면은 A, B, C 다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하나 뺀 것씩 해가지고 B, C,
BA 그 다음에 뭐 A, B 등등 해가지고 총 8개가 나왔었죠. 이거 개수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나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요? 얘를 스위치로 봅시다. 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몇 개요? 3개. 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A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몇 개예요? 2개. 2개. B도 마찬가지로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겠죠. 2개. C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으로 구하면 된다. 그쵸? 자,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자, A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어요? 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용어는 뭐였어요? n이 붙었죠? na 이게 3이라고 나왔었고 그래서 얘 부분집합은 그래서 여기서 2의 세제곱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기호를 다 살려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랬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NA는 뭐 7이래요. 이것만 딱 지어준 거예요. A가 뭔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NA가 7인데 그 중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풀 수 있나요? 아니요. 왜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려줬잖아요. 이거는 딱 떡하니 알려준 거잖아요. NA가 7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7개. 7개. 7개가 각각 있는 경우 없는 경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런 식으로 해서 2를 몇 번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7번. 네, 그 얘기가 2의 7제곱이잖아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7제곱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2의 7제곱 뭔지 기억나나요? 아니요. 2의 7제곱은요 128이에요. 외워두셔야 돼요. 2의 10제곱까지는 쭉 외워두셔야 돼요. 적어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부분집합은 이제 좀 이해되나요? 네.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다 따져봐가지고 다 없으면은 공집합까지도 부분집합이다. 본인 자기 자신도 포함이고 공집합도 포함이다. 그쵸? 근데 진부분집합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진짜로 부분집합이라고요. 본인 자기 자신 빼고 부분집합이라고요. 그쵸? 본인이라는 게 A라고 있으면 A는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부분집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진 부분집합 B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 부분집합에는 B에는 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냥 본인 자기 자신은 진짜 부분집합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요 부분집합은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은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몇 개예요? 8개. 그쵸 2의 세제곱해서 8개라고 나왔는데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요 8개에서 1개를 빼야겠죠.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전부 다 있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배웠던 내용들이네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기호는 이거랑 이거였죠.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부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아마 프린트 거기 문제에서도 조금 나왔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내용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프린트 내용 딱 보고 이제 풀 수 있나요? 쌤이랑 같이 풀어도 상관없는데 풀 수 있나요? 일단은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섞여 있긴 했어요. 근데 여러 문제는 맞을 수 있었어요. 조금 이걸 감안을 하고 낸 거였긴 했는데 자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까지만 좀 해봅시다. 서로 같은 집합이랑 그리고 일단은 내용을 반복해야죠. 서로 같은 집합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서로 같다, 서로 같지 않다, 다르다 얘기인데 그냥 별 얘기 아니에요. 진부분집합까지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했었고 마지막 남은 개념이었었네요. 만약에 특정한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고 해봐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소가 뭐 A라는 원소 헷갈려. A라는 집합에 원소가 A, B, C, D, E, F, G 이렇게 7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요,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요? 원래는 원소의 개수가 7개니까 2의 몇 제곱? 2의 7제곱개만큼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나는 B랑 D가 싫어. 얘네 둘을 좀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구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전에 설명해서 얘가 있거나 없거나 해서 2를 곱했죠. 근데요, 얘는 무조건 없으니까 얘를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B랑 D를 건너뛰어서.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이네요. 이해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얘 뭐 없다, 무조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지수에서 얘를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럼 조금 꼬우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만약에 나는 일단은 그 반대로 얘기해야겠죠. 만약에 왜 F가 또 남아? A, B, C, D, E, F, G 그쵸? 이 상황에서 나는 A를 꼭 필요로 해, D를 꼭 필요로 해. 무조건 포함이 돼도 얘네에서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그냥 있네 없다가 없어요. 선택지에 없어요. 그래서 2의 5제곱이 나오겠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있다고 하면 무조건 있다고 하면은 빼고 무조건 없다고 해도 빼버려요. 이해되죠? 근데요, 만약에 조금 꼬아서 내면요, 뭐 이번 조금 간단하게 적어놓읍시다. 만약에 나는 B 또는 D를 넣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할까요? B 또는 D를 넣고 싶어요. 문제 B 또는 D를 무조건 B 또는 D를 넣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구할까요? 또는이 들어가면은 얘가 D는 없고 B만 있는 경우를 찾고, 그 다음에 D는 있고 B가 없는 경우를 찾고, B가 있고 D가 있는 경우를 찾겠네요. 좀 번거롭죠? 그쵸?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B 또는 D를 아예 넣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B랑 D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B랑 D가 없는 경우를 빼버리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B나 D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해되나요? 네. 둘 다 없는 경우. 이걸 빼버린다는 얘기죠. 전체에서. 그러면은 둘 중 하나만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 이상. 이해돼요? 네. 둘 다 없는 경우를 빼버리면은 둘 중 하나,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나오겠네.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5개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2의 몇 제곱? 4제곱. 왜 다 피해가요? 개수대로 그냥 제곱을 한다고요. 2의 몇 제곱? 5제곱. 네, 5제곱 마이너스, 만약에 B랑 D가 없어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보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2의 몇 제곱? 3제곱. 네, 2의 세제곱을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의 5제곱은 32고 2의 세제곱은 8이다 해가지고 계산해서 24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2의 몇 제곱을 외우시는 게 좀 좋다고요. 언제 이걸 계산하고 있어?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문제를 직접 봅시다. 자, 56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 A에 대해서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요. 그럼 2를 무조건 원소로 갖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2를 빼버리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럼 몇 개예요? 3개.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생각하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2의 몇 제곱? 3제곱. 그럼 답은 1. 8이라고 나오겠죠? 아, 여기 안에는 1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죠? 1을 빼버리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2의 세제곱 해서 8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죠? 네. 자, 반드시 넣는데요. 이번엔 3개를 넣었어요. 5개 중에 3개를 넣었네요. 7번 A, I, O, U. 거기서 이 I, O를 빼버리겠다 생각을 하시면요. 몇 개? 여기요. 원소가 몇 개예요, 원래는? 5개. 근데 꼭 넣겠다는 게 몇 개예요? 5개. 꼭 넣어야 되는 게 5개예요? 대괄호 A는요 A, E, I
U. 그쵸? 그 중에서 여기 세 개를 무조건 넣겠다. 고정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얘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에서 무조건 넣겠다는 거 그냥 빼버리고 생각하시라고요. 이해돼요? 네. 그럼 2의 몇 제곱이에요? 2제곱. 그러면 계산하면 4. 그쵸, 간단하죠. 여기 내용은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원소로 갖지 않는 것도 원소로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푸셔도 된다고요. 이해돼요? 네. 무조건 다 빼버리고 생각하시라고요. 무조건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원소로 반드시 가져야 된다. 원소로 반드시 가지지 않아야 된다. 둘 다 그냥 나가! 하고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은 조금 특정한 문제 중에서 이제 62번 이런 문제들이 조금 특정한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잘라서 봅시다. 이쪽만 보면 무슨 뜻이에요?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X가 A. X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큰 쪽이 더 큰 거라고요. 벌린 쪽이 더 큰 거라고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X가 더 크죠? 그러면은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요? 얘가 더 큰 거고 얘가 더 작은 거라고 얘기했죠. 얘는 그 사이 어딘가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대충 1, 2, 3 B가 1, 2, 3이고 A가 1이래요. 그러면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1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돼요? 네. 근데 1, 2, 3 외 거를 가져와도 되나요? X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X라는 것은 1, 2, 3에서 1을 무조건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다고요. 무조건 갖는. 그리고 얘의 부분집합.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62번은 이거죠. 똑같은 문제죠. 1, 2, 3 중에서 1을 무조건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3개. 얘 원소의 개수 3개. 그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갖는데요. 빼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몇 개만 남아요? 2개.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4개. 그쵸. 그 다음으로는 63번 딱 보면은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B요, B. 63번에 B. 3개인가요? 4개. 네.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 3개. 그러면은 무조건 넣는다고 하니까 빼버리면은 몇 개만 남아요? 4개에서 3개를 빼면 1개. 1개만 남죠. D만 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 부분집합의 개수는 1개. 1개? 2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2라고 적어야 되겠죠. 이해되죠? 네. 착각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한 개만 남았다 해가지고 아 나 이거 한 개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알겠죠? 네. 자 64번. 그러면 64번도 간단한 내용이네요. 그쵸?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아 남는 거요? 네. 네. 5개 중에서 2개가 겹치니까 빼버리겠다. 그 내용이네요. 자, 일단은 숙제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안 되는 거고 일단 이 3페이지까지 하시는 게 목표고요. 맞나요? 아니요. 괜찮나요? 네. 네. 그 다음엔요. 이제 라이트펜 가져오셨나요 혹시? 네. 라이트펜 한번 봅시다. 조금만 같이 봅시다. 유형별로 문제를 조금씩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대신 꼬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말장난하는 건가? 근데 말장난 맞아요. 헷갈리라고 내는 거 맞아요. 근데 명확하게 알고 있냐 이 문제라서 확실하게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A단계 같은 경우에는 해볼 수 있겠죠. 네. 좀 난이도가 다 쉬운 유형이라서 이것들은 조금 할만한데 이제 헷갈려 할 만한 문제 보면 14번부터 21번은 조금 헷갈릴만 하죠? 뭔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14번부터 21번까지는 살짝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 자, 14번 딱 보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집합? 5번 집합. 그 다음 15번은 셀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무슨 집합? 2번 집합. 그리고 16번은 16번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개. 한 개? 공집합이라고 딱 주어지면은 0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 만약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경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집합 기호 안에 공집합 기호가 있는 경우. 얘는요. 이 경우는 1이라고요. 이해됐나요? 네. n 공집합은 0이라고요. 이해되죠? 얘를 여기다가 직접 넣었을 때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랑 상관이 없잖아요. 둘 다 어때요? 셀 수 있죠? 셀 수 있으면 무슨 집합? 2번 집합. 그러면 16번은 무슨 집합? 2번 집합. 네. 17번은 셀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18번은요? 18번은요? 18번 어떻게 돼요? 2번 집합. 그쵸. 100 이하라고 딱 지정해줬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있는 거죠. 자, 19번은요. 9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너무 많지 않나? 무한하지 않아? 그쵸.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조금 약할 만한 문제 써봐보면은 A단계에서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네. 다 나머지 풀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제 B 유형 나가봐야죠. B 유형에서 제대로 된 문제들이 나오죠. 일단은 마무리 단계 그런 거는 숙제로 일단 안 내줄 거예요.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 할 예정이라서 일단은 유형 마스터 쪽 내줄 건데 일단 유형 1번은 무조건 풀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지금 숙제로는요 그냥 간단하게는 오늘은 일단 숙제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 진도를 뒤에 거를 잠깐 나간 다음에 다시 복습할게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숙제를 그러면은 B단계까지 넣긴 좀 많고 그냥 A단계에 여기만 A단계만 하세요. 라이트는 A단계만 그 정도면 되겠죠?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